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딱 두 가지 단어만 배워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컨디션 별로 안 좋을 때,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데? 라고 할 때 쓰는 컨디션. 그리고, 사장님 저 여기 좀 서비스 좀 주세요. 할 때 쓰는 서비스. 해서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약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과거형을 어떻게 말하는지, 영어로 과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따라오시다가 영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32강 여기 링크 좀 걸어 드릴게요. 이 32강부터 보셔도 여러분 그 전에 where, how 이런 거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쉽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좀 빼먹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 단어 수업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게요, conditio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컨디션이 참 좋네. 저도 가끔 이 말 하죠. 오늘은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번 좀 따라해 볼게요. 컨디션을요, 영어로 하면요, condition 해서 condition 할 때 강세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잘 그리고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condition. 네, 모두 다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condition 하면 정확한 뜻은 어떤 상태 내지는 이 환경, 그래 조건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뜻이 맞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상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상태에서 쓰이는 경우는요, 별로 없고, 특히나 사람의 상태에 쓰일 때는요, 좀 아픈 사람한테 좀 쓰여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런 상태예요. 예를 들면 제가 타고 있는 중고차를 팔려고 중고차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 차 지금 상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쓰는 말이 바로 condition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보다도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cond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 문장을 두 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맞춰보세요. 자, my condition 하면 나의 condition이죠. My condition is bad. 맞을까요? 틀릴까요? 퀴즈예요? 네, 아마 눈치껏 틀리니까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언어에서 완전히 틀린 건 없겠죠. 여러분이 여행 중에 my condition, 내 condition is bad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맞는 표현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 am in bad condition. I am in bad condition 내지는 I am in good condition 이렇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건 역시도 틀렸습니다. 아니요, 틀린 게 아니고 이건 역시도 많이 어색합니다. 네, 나는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 안에 있다. 여기까지 좀 좋은 것 같아요. In bad condition. 안 좋은 컨디션의 상태에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도지만 이건 역시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 이럴 때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컨디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제가 뒤에 가서 이 condition 어떻게 써야 맞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 우리 생활 중에 많이 쓰는 게 여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condition 뒤에 er 붙입니다. er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 내지는 뭐뭐하는 것이 됩니다. conditioner 하면 condition 뒤에 er 붙이면 conditioner.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무언가예요. 이 conditioner가 우리가 부르는 린스가 바로 conditioner예요. 머리 상태를 조금 더 윤기나고 좋게 해주는 게 컨디셔널 내지는요, 우리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라고 하죠.
피존 같은 거, 브랜드 이름 말했나요? 이렇게 넣어서 좋은 냄새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도 일종의 컨디셔너가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보다 더 좋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컨디셔너고요. 그런 게 바로 린스도 있고 섬유유연제도 있습니다. 특히나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요. 호텔 가셨을 때 외국 가서 샴푸, 컨디셔너, 바디로션, 바디워시, 바디 클리너 등등 쓰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컨디셔너 린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air를 앞에다 붙입니다. air conditioner 하면 뭐죠? 에어컨이에요. air,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air conditioner 해서 우리가 에어 컨디셔너에서 컨만 따다가 에어컨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너 하면 어떤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몸과 정신에 우리 컨디션 안 좋을 때 잠을 잘못 자거나 조금 아프거나 몸도 그렇고 좀 정신도 그렇고 안 좋을 때가 아니고 머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방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딱 호텔에 들어가면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여기 기대했던 것보다 룸 컨디션이 별로야. 룸 방의 컨디션, 방의 상태 내지는요 방의 환경이에요.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호텔이 널찍하고 또 침대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러면 룸 컨디션이 좋다. 그러니까 방의 환경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란 말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첫째 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living라고 해서 living 했어요. living 하면 사는 것이에요. 보통 live 살다 동사 뒤에다가 우리가 ing라는 거 딱 붙이면 이 ing 붙이면 뭐 문법적으로는 이걸 명사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하는 중이야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living 하면 사는 것의 condition 하면 living condition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의 환경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iving condition 제가 지금 지하 2층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벌레도 나오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living condition이 어떤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기 한강이 보이는 높은 건물에 살고 있으면 living condition 좋은 거예요. 네, 바로 living condition 사는 환경 그거랑 비슷한 측면으로 옆에 있는 working condition 일하는 조건이에요. 일하는 환경 working condition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우리 사무실 정말 빽빽한데 20명에서 너무 시끄러워. working condition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나는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방이 딱 있어요. working condition 좋은 거예요. 또 퇴근도 일찍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들도 좋고 working condition 괜찮은 겁니다.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이 상태, 환경, 조건이라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느낌이 나죠. 예를 들면 살고 있는 것 내지는 일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그것의 상태, 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디션이 working condition, 일하는 컨디션, living condition, 사는 컨디션 그리고 요게 약간 좀 특별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눈여겨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나온 영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계약사항 같은 게 쭉 적혀있을 때 condition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면요. conditions of employment 라는 게 있어요. employment 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고용이에요. 고용. 우리 일하다. 실업률, 고용률 할 때 고용이에요. 고용의 conditions, 조건이에요. 계약서 같은 데 있는 고용 조건 같은 것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디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디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이 컨디션에 왜 도대체 우리는 이 컨디션을 이렇게 쓰이지도 않는 컨디션을 이렇게 쓸까? 누가 범인일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숙취해소 음료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죠? 컨디션. 상쾌한 아침 컨디션 이거 숙취해소 음료 아시죠? 그래서 이거 아마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 컨디션이란 말을 그렇게 쓴 게 아닐까?
라는 가설을 제가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찾아보니까 이 컨디션이 나온 게 바로 1992년이에요. 1992년이면 지금부터 27년 전이에요. 27년 전인데 그때 컨디션 이거 이제 광고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컨디션을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널리 쓰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27년 전에는 술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27년도 더 전에 난 30년 전 40년 전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던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없으면 아마 이 컨디션 만든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컨디션 잘못 공부하게 만든 주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검정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사람의 몸 상태보다 그 외의 대상의 상태나 환경으로 쓸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봤었던 나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라는 거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썼죠. 몸 상태는 F-E-E-L feel 알고 계시죠? feel 느끼다는 거예요. 보통 느끼다 feel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I don't feel 하면 I don't 하면 나는 못한다는 거죠. feel 난 느끼지 못해. 어떻게? very well very 하면 매우 well 좋게요. well 하면 좋게. 우리 well-being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well인데 좋게요. 그래서 I don't feel very well 내지는 I don't feel well 정도로 하시면 나는 좋게 느끼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몸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내지는요, 더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요. I don't feel 나는 느끼지 않아. 어떻게 해요? good. 나는 좋게 느끼지 않아. 그래서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갔는데 누군가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가고 싶지 않아. 쉬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막 condition is bad 이렇게 찾는 것보다 I don't feel good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비동사 쓰고 싶으면요,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good 똑같습니다. good 내지는 well 쓰셔도 되고요. I'm not feeling good 내지는 아주 쉽게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습니다. feel bad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I feel bad 라는 문장인데요, I라는 것도 이야기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통합니다. 네. feel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bad 하면 나쁘게 느낀다는 거예요. good의 반대말 bad예요. I feel bad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feel bad. I feel bad.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저 오늘 컨디션이 많이 별로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feel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컨디션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feel bad처럼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하시게 하셔도 뜻이 통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은 I don't feel very well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또 더더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단어는요,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나요? 한국말로는 서비스인데요, 영어로는요, service.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rvice. 맞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 따라드렸던 말 몇 가지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서비스 언제 쓰이세요? 네, 그거죠. 우리 가서 저 사장님 여기 탕수육 2개 시켰고 짜장면 5개 시켰는데 서비스 안 주세요? 그러거나 사장님이 우리가 한 가게에서 많이 먹으면 서비스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사장님 저희 많이 먹었는데 서비스 안 주시나요?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쓰는 그 말이 바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사실 영어에서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Is this a service? Is this 이것은 a service? 서비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서 식당에서 우리가 많이 먹었다고 뭔가 줬어요. 근데 이거 보면 서비스 타이밍인 것도 같은데 해외에서 그냥 주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 있잖아요.
먹으면 돈 받습니다. 그리고 막 이탈리아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식탁 위에 그 빵 같은 거 막 꽂혀 있어요. 빵 먹잖아요. 돈 받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해외 나가서 누가 주는 거 아니면 있는 거 먹기 좀 애매합니다. 물어봐야죠. 이거 서비스인가요? 이거 공짜인가요? Is this a service? 맞는 문장일까요? 네, 틀린 게 맞습니다. 네, 틀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The service was good. The service was good. was는 과거에 뭐 했다라는 거고요. 서비스가 was good. 서비스가 좋았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맞게 쓰이는 서비스는 이거예요. The service was good.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도 맛있었는데 내지는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직원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했다. 네,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면 되는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공짜로 받는, 공짜로 주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말고 덤? 보너스? 보너스 우리나라 말 아니죠. 더 사면은 더 주는 거 덤 정도가 될까요? 그런 거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거 우리한테 하는 행위들이 바로 서비스예요. 그래서 the service was good 하면 서비스가 좋았었어. 이런 거 누군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 자, 이 서비스를 제가 좀 여러분께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원을 찾아봤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영어 단어 가르쳐 드리면서 어원 어디서 온 말이죠? 라는 걸 찾아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나온 거라서 똑똑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는요. 바로 고대 라틴어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고대 라틴어에서 servus라는 말이 있었대요. 이게 바로 노예라는 뜻인데요. 노예에서 고대 라틴어가 라틴어가 되면서 servitium이라는 노예 제도라는 말로 바뀌어버린답니다. 노예라는 말이 있고요. 거기서 노예 제도라는 말이 파생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어에서 이게 service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공공에 봉사하는 말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는 말에서 노예 제도가 나오고 노예 제도에서 공공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게 영어의 service까지 와서 봉사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뒷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요. 제가 이 노예를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죠. 기본적으로 뭐 노동을 해서 돈을 벌든 농사를 짓든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인이 해주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내는 주인이 편하게 느끼는 것을 해주는 것을 하는 게 바로 노예죠. 네, 그게 맞아요. 어원을 왜 찾아봤느냐? 노예가 예전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힘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행위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네, 초록색으로 제가 정의했어요. 서비스는 여러분 앞으로 이거예요. 누군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서비스라는 말 언제 많이 쓰는지 제가 4줄 갖고 왔어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 자, 우리 주차하러 갔습니다. 주차할 때 발렛이라고 하죠. 발렛 파킹. 발렛 할 때 그건 역시도 주차 서비스가 되죠.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요. 우리가 원래 밥을 차려서 날라서 스스로 먹어야 되는데 밥 차려주는 거나 밥을 날라주는 서비스도 하고요. 또 마사지 같은 호텔 가면 마사지 같은 서비스도 해주고요. 짐을 올려주는 서비스도 해주고요. 공항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픽업 서비스도 해줍니다. 그럴 때 쓰이는 서비스가 바로 진정한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바로 서비스고 우리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서비스업,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게 이렇게 개인 간에 해주는 것만 있지 않고요. 그걸 떠나서 더 큰 범위로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 국가에서 주는 의료 서비스, 또 국가에서 주는 공공복지 서비스,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역시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개인이 돈 받고 해주는 것, 국가에서 해주는 것, 내지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뭐 금융도 요새 금융 서비스라고 하죠. 왜냐면
금융을 돈을 맡기고 찾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금융 서비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펀드를 해서 대신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달 이체해야 되는 걸 자동으로 이체를 해준다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미리 이렇게 해주는 것들 보통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런 거 있어요. 운동할 때 상대편한테 서브 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서브가 보통 원래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배구 같은 것도 서비스할 때 팍 던져서 엄청 세게 팍 치고 테니스도 팍 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원래는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쳐주는 것들이에요. 배구도 슉 하고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운동할 때 상대한테 탁구에서도 하죠. 하는 것 역시도 서비스예요. 누구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서비스 주세요. 아니면 이거 서비스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공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죠. 이 공짜는 바로 FREE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fre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free 네, 이게 free가 이제 공짜인데 그래서 this service is fre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비스는 is free. This service is free라고 써 있으면 이거 free 보시면 이거 공짜구나. 모든 건 공짜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호텔에 가시면 우리 제일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어떤 호텔은 물을 돈을 받고요. 비싸요. 막 한 병에 3,000원, 4,000원씩 합니다.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짜로 주죠. 보통 free라고 써 있건지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complimentary라고 써 있는 거 있습니다. complimentary라고 써 있는 건 역시도 공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물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물이 한 잔 있어요. 딱 보니까 종이컵에 담겨있고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Is this free? Is this free? 이거 공짜인가요? 내지는요. Is it free? Is it free?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s it free? Is it free? 이거 공짜인가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이요 condition이랑 service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내내 여러분께서 뭐야 이지 선생님 저기 맨날 똑같은 데서 하다가 이거 무슨 일이시지? 이사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집은 원래 그대로 있고 지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 3주 정도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머무는 동안 똑같습니다. 여러분께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일요일까지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요. 똑같이 공부할 거예요. 다만 조금 환경이 바뀌어서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낯설어요. 이게 지금 천장이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꽤나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열심히 세팅도 했는데 여전히 조금 예전보다 울리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원래 이거 낮에 찍으려고 강의 자료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깊은 밤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여기저기 방 여기저기 거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찍으면 이쁠지 어디서 찍으면 잘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찍어보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데서 가니까 제가 너무 아픈 사람처럼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막 까맣게 제가 얼굴이 그렇게 뭐 엄청 하얗지도 않지만 엄청 까맣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얼굴로 승부하는 요새 유튜브 보면 잘생긴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로 승부하는 뭔가 그런 유튜버는 아니죠. 아주 속이 꽉 찬 강의로 승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못생겨 보이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또 뒷배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딘가 새로운 곳에 찾은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는 똑같이 찾아갈 것 같고 자, 여러분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널리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소개시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복습하셔야 되죠. 내일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치기만 하시고 실제로 복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꼭꼭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